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자녀 자랑을 아주 훌륭한 자녀를 6명이나 키웠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책도 내고 해서 우리 최은아 박사님하고 가족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옛날에 미라클 때문에 그죠? 한동안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저희는 2020년 그죠? 그러고는 지금 이제 아이의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유 멋진 아들을 두셨어요. 자, 우선 가족 이야기 모든 아이 이야기는 필요 없고 자랑할 아이 한두 명 이야기 해주세요. 예, 저희 이 아들이 쓴 책인데요. 사실 얘가 심리 치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함양에서 이제 함양중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민사고를 알게 돼서 민사고에 진학해서 그다음 민사고에서 또 이제 미국에 브라운대가 자기한테 너무 이제 맞다 해서 브라운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원래 브라운대 갈 때는 굉장히 포부가 컸죠. 책을 내리셔도 돼요. 예. 책이 여기 다 홍보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딱 좋네.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할아버지 한의학, 인산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브라운대. 혹시 인산의학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네, 주병을 발명하고 한방암의학을 창시한 인산 김일훈 선생님입니다. 네. 그 인산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이제 미국의 그 브라운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이제 꿈이 있었죠. 근데 얘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나고 예민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문학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미국에 그 브라운대 갔을 때도 책을 조금만 더 내려봐요. 예, 입이 안 예, 보인다. 교수님이 뭐 너는 시의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시의 그 신이다 아니면 요정이다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데 어떻게 하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어떤 집안의 짐을 안고 갔죠. 근데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청소년 이상 심리 수업을 들었답니다. 그 수업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이런 심리 치료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저도 이제 회사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울적할 때면 그 아들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면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 주는 것 때문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를 상담해 주셨네. 예. 아드님이 상담하셨어. 네.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학생인데 이런 친구 중에 뭔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뭔가 울적한 일이 있으면 얘가 상담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감수성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자기 길을 찾은 거죠. 대학교 2학년 때. 네. 심리 치료학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걔가 대학 졸업하면서 전공을 이제 심리 상담학, 심리 치료학으로 전공을 석사를 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또 대학원도 그 당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콜롬비아인가 어느 그 대학원도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쭉 보더니 자기는 심리치료에 더 관심 있다면서 보스턴이 맞다고 보스턴 쪽으로 대학원을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야 뭐 아무 소리 안 했죠. 아들이 원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이 아들 때문에 오늘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들하고 얘기하면 포인트를 찝어줘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이제 우리 거래처가 보통 저는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전에는 그런 단어도 잘 몰랐어요, 시절에.
사람들은 보통 남을 이용하려고 할 때 가스라이팅을 잘 합니다. 예. 예를 들면요, 뭐 독점계약서 써달라고 저한테 요구하면 저는 읽어보고 아 이건 독점계약서 쓰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안 써주면 사인을 안 하면 거래처가 그냥 요청하거나 왜 안 해줍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탁 다운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요 뭔가 울적해지고 그러니까 활력을 잃어요. 뭔가 나아가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울적해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들한테 전화하면 아들이 엄마 그건 인간이 자기 걸 갖고 싶을 때 남을 걸 이용하고 싶을 때 가스라이팅 하는 수법이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알게 됐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인간 심리의 패턴. 예. 그러니까 아들이 좋은 책이 있으면 늘 저한테 사보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미국에서 영어로 읽고 좋은 책이 있으면 번역본을 찾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제가 정말 평생 안 읽어본 심리 상담, 심리 치료에 대해서 제가 10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아들 덕분에 네.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났다고 늘 얘기를 하죠. 예. 이제 솔직하게 아들 이름하고 책 이름하고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자랑을 해야 되니까. 예. 아들 이름은? 예. 김정건. 예. 책 이름은 너의 거울이 되어줄게. 너의 거울이 되어줄게. 예. 아유, 이제 책 제목도 상당히 근사하네요. 예. 이게 그 아이의 심정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인류에게. 자기가 이런 걸 아파봤으니까 저도 책을 좀 다는 못 읽었지만 슬슬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재치 있게 썼고 그죠. 특히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죠, 해외 유학 보내고 그런 부모님들은 꼭 읽으셔야 되겠고, 유학 가는 아이들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은 그죠, 학업을 그죠 성공적으로 이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보니까 거기 인턴 자리 하기 위해서 뭐 교수님,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찾아다니고 그죠, 정신과 심리 상담 거기에 가서 자기가 인턴 하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가이드 그죠, 가이드북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정말 저는 그러니까 아들 유학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실 한국에서 뭐 돈을 벌거나 출세하기 위해서는 유학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히 돈도 벌고 출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인간에 대해서 뭔가 인간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뭔가 그런데 폭넓게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이유를 알고 싶다면 정말 유학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한국 외에 다른 시야를 가진 분들,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 사고방식이 다른 분들, 그런 분들과 접촉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교육 환경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저도 유학을 했고, 뭐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미국 남편하고 35년 살아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다르고 정반대인 경우도 많고, 어떻게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서 하는지, 거기 그 뭐 마지막 끝에 보니까 또 한국인 아이가 거기서 대학원생이 또 자살을 하더라고요. 저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죠? 보통 아이비리그에서 많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죽는다고. 서울대 법대에서도 그러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또 찾아가는 그런 길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면 한국 아이들, 해외 유학하는 아이들,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걔가 몇 살이라 그랬죠? 정근이가? 지금 92년생입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31? 31. 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그죠?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저 같은 어른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사실 모를 때는 불행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어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거나 안고 있죠.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나이가 80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그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아들 덕분에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책을 많이 읽게 됐고요. 우리 재은아 선생님은 한의학 박사님이세요. 네. 한의학을 쭉 공부하다가 요 아들 때문에 심리학까지 공부하셨네. 네, 책을 보게 됐죠. 왜냐하면 끝없이 거래할 때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면서 늘 오르락내리락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 마음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그 아이고 나이가 80이 돼도 끝없이 문제에 부닥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 세상. 본인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 여기서 이제 너의 거울이 되어줄게는 너의 그 마음의 순수함을 내가 봐줄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태어날 때 인간이 아름답고 온전하고 순수한 그 자체인데 이제 세상에서 자꾸 가스라이팅 당하던 뭐 여러 가지 문제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상처를 받으면서 원래 있던 그 빛나는 게 점차 빛을 잃으니까 너의 거울이 되어줄 게는 너 자신의 겉모습을 보여줘서 네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좀 뭐 나쁜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특히 그렇죠. 동양 사람은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점으로 여겼던 게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라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거는 언제예요? 이게 올해 4월 21일 날. 며칠 전에 나왔네, 그죠? 네. 며칠 전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여러분. 신간. 지금 현재 책은 뭐 여러 군데 다 있겠죠. 교보부터 시작해서. 예스24 뭐 이런데, 그죠?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그죠? 그죠? 내가 너의 거울이 되어줄게. 예. 김정근, 그죠? 한의사 집안에 그 인산주겸 그 집안의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죠? 6 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또 한의사예요. 그죠? 아니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한의사예요.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의사 아들도 있고 이제 심리 상담하는 아들도 있고 또 로스쿨 다니는 아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어요. 아이고 정말. 예. 그래서 이 책을 써놓고 그 어떤 느낌이래요, 아들이? 사실은 이 책을 군대 가려고 이제 그 미국 보스턴 석사 마치고 그 마약 중독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군대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예. 그래서 그 잠깐 몇 달 동안 쓴 책입니다. 어이구, 몇 달 동안에 그냥 후닥닥 썼네. 그 전부터 조금 메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직전에 썼던 책이고 출판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저자는 앞으로 뭐 하고 싶대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인산의학을 해외에 미국에 알리는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는 미국 쪽에다 늘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해주고 있고 두 번째 책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 어떤 내용일까요?
본인이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것도 뭐 비슷하게 저 심리 상담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 한 명 한 명 상담하는 것보다 이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아,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네. 수 있으니까. 네. 네네. 그 너무 이제 모른다는 거죠, 이쪽을. 저도 사실 평생 살면서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읽어보지 않았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르고 이제 늘 마음 아파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울적해지거나 모르니까요. 알면은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고통받고, 몰라서 괴로워하고, 몰라서 이제 남들, 그러니까 남한테 욕먹으면 너무 다운되지 않습니까? 불행해지고.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근데 그런 걸 저도 몰랐습니다. 아, 큰 걸 깨우치게 해줬네, 아드님이. 네, 그죠? 어머니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산 선생님 때문에 사실 그 이제 신체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아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것,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그러네. 됐습니다. 그 신체와 네. 신체의 병을 먼저 공부했고, 마음의 병을 아들한테 배웠네, 그죠? 그럼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20살 때, 20대에 알았더라면 인생이 많이 편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가슴 졸이거나 뭐 이렇게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 왜 하지 않아. 남들 시선에 때문에 내 인생이 부자연스러울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동안 오. 살면서 너무나 남의 시선에 내가 묶여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보내준 책 중에 뭐 다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20살 때 갔더라면 그러니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정근 씨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를 어머니에게 이제 뭐 조금 알리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교육의 차이를 많이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네. 어떤 거 저는 있을까요? 사실 애들 키우면서 제가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무지했다. 매일 저는 살면서 후회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런 교육책, 심리책을 안 본 게 후회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봤더라면 정말 애들을 행복하게 더 잘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능력이 되면 부모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것. 아, 부모교육센터를. 네, 그러니까 네네. 결혼할 때 이런 걸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이제 가부장 세대 사람이죠.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심리를 알면 사람이 타고난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이 자꾸 시선에 의해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두들 갖고 태어났는데 자꾸 외부에서 뭐 공부 잘해라 뭐 아니면 넌 왜 그러냐 소리 들으니까 계속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빛나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뭐 점수 1점, 2점에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 그래서 그렇죠. 오래 살아보면 그거 전혀 관심 필요 없는 것들을 그죠 신경을 너무 쓴 거죠. 정말 제가 만약에 아들이 없었더라면 80에도 똑같이 위축돼 있거나 뭔가 상처받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죠. 무지가 범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알면은 고통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류의 책들이 해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죠.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어떤 저한테는 인산 선생님이 이제 은인이라면 저한테 이런 한의학이 미신인 줄 알았다가 정말 과학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 눈을 뜨게 해줬다면 저희 아들은 심리나 상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 덕분에 제가 덜 불행해졌다.
정말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아이한테 의지할 수도 있고 아이한테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그 뭐냐 그 민사고 네. 그 다닐 때는 얘는 뭐 어땠어요? 명랑하고 발랄하고 뭐 그랬어요? 우울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학교. 민사고는 너무 고마운 학교, 행복한 학교였어요. 제가 보건 때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반 학교보다. 네, 훨씬,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민사고처럼 됐으면 하고 늘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학교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요. 민사고에서 얘는 그러면 뭐 행복하게 여기저기를 그죠? 지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녔네. 네, 네. 브라운 데는 또 미국의 아이비리그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들 전부 다 너무나 인간적이세요. 학생을 도와주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미국에 갔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갈 필요가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학교에. 근데 우리가 인간을 알고 싶으면 좀 더 뭔가 지혜를 키우고 넓히고 싶으면 유학 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네, 그래요. 그 지금 대세는 저도 지금 책을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챗GPT, AI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농경 시대, 그죠?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 정보화 시대, 정보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은 의식기술 시대 또는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인공지능 혁명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인산 한의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AI,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 탁월함을 그죠 증명할 수도 있고 또 손쉽게 전 세계에 또 알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 할 수도 있고 뭐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아드님이 그죠 심리학 플러스 지금 현재 돕고 계신다니까 인산 주겸이나 이런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전략이 있나요? 아들요? 이 아들이 아들은 지금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게 하고 싶은 걸로 꽉 차 있죠. 현재는. 네. 그리고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하려면서 지금 현재 4년 그 학부 때는 또 생명공학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심리학적으로 빠졌네 사실은. 그죠? 본인이 타고난 자질대로 간 것 같아요. 운명대로.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인산 한의학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서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뭐 전략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인산 한의원을 예를 들면 지금 뭐 중국 병원, 미국의 인산생님 뜻이 그겁니다. 책을 조금만 내려봐봐요. 예. 전 세계 이제 환자들이 인산의학으로 이제 치료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전 세계 암 환자들이 한국에 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각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의 인산 한의원 분점, 예를 들면 미국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산생님 목적은 천연물로 암 환자 치료하는 거니까 자기 면역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아드님 또 한의사 아드님부터 시작해서 그죠? 가족의 힘을 많이 그죠 빌려야 되겠다.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아무리 전 세계 70억이라도 뭐 일을 하는 사람 개인이니까요. 제가 미라클 캡슐 때 많이 느꼈습니다. 뭐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님 아무리 만나도 의미가 없었고 교수님 같은 분 그리고 한 분 한 분 관심 있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미라클 캡슐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개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심리치유도 한 명 한 명이 알게 돼서 점점 퍼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유,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많이 알고 책을 읽고 그걸 퍼뜨리는, 그죠?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꿈은 이제, 그죠? 미라클 캡슐 같은 것이 자기 면역, 그죠? 제로서 스스로 모든 병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국, 미국 여러 나라에 지부를 좀 만들 수 있게,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교수님은 모르시겠지만 지난 2년간 교수님 때문에 생명을 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 방송 보고 미라클 캡슐 제가 많이 보냈거든요. 아, 네네. 폐가 다 망가지 가는 분, 뭐 이런 분들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사람이 살았답니다. 예. 그래요. 한 분 한 분한테는 귀한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그 가족한테도 그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 채은아 한의학 박사님께서 아드님 김정근 책 이름 다시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너의 거울이 되어줄게. 예, 김정근. 너의 거울이 되어줄게 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을 좀 많이 읽어봐 주시면 마음에 도움이 되고, 어머니도 치유를 받으셨다니까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채은아 한의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